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고 자유민주주의를 다시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신 역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맞습니다. 결국 계몽령이 옳았고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고 60%를 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역시 100% 기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60%가 대통령 적시 석방과 직무복귀를 바라고 있는데 감히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60% 이상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명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되고 국민의 뜻을 거역한 불의한 좌파 운이법 연구회 소속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정경선 대한민국의 주적을 북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정미 그리고 민주당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조직인 인민노련 출신이자 운이법연구회 소속 40여건 대한민국의 반역자이자 헌법 정신을 유린한 민주주의의 역적이며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국민의 알 권리 진실만을 보도한다는 기자정신에 입각해서 정치적으로 균형된 보도를 요구하며 오늘 우리 동대구역 집회도 제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정직하게 보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고 머슴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국민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직무복귀를 원하신다면 국민 변호인단에 반드시 가입해 주십시오. 덧붙여 요즘 언론에서는 조기 대선
조기 대선을 부추기던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기고 조만간 60%를 넘고 헌법재판소 탄핵이 100% 기각되고 100% 직무복귀할 것인데 이런 조기 대선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사모 출신입니다. 소탈했고 서민적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이 저 역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아왔던 덕분인지 그런 인간적인 면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들었었어. 문재인 정부의 많은 참모들 때문에 못난 참모들 때문에 그렇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너무나 안타깝게도 갈라치기 하는 정책들을 보고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서통합정신과는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로남불의 조국 사태와 같은 위선적인 진보 세력의 모습 속에서 이것은 너무나 진보 세력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저는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엄청나게 제가 비판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고 지하자원 하나 없고 오직 기술력으로 첨단 반도체 디지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먹고 사는데 바로 삼성, 현대, LG, SK, 포스코, 롯데와 같은 이런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걸 보고 저는 그들이 바로 오늘날 바로 이완용 같은 내국노라고 반드시 간첩죄를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비판만 하면 민주당 비판하면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카카오톡 검열 여론조사기관 협박 그리고 비판만 하면은 유튜버까지도 고발하고 전환길이가 강의하다가 오죽 답답하고 얼마나 나라가 위태로웠으면 제가 집회까지 나왔겠습니까? 전환길이 선관위의 부정의혹과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1200건이 넘는 비리 이런 것을 비판하니까 민주당이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헌법재판소에 불의한 재판관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지적하니까 민주당이 또 전환길을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름만 민주당이고 실제로는 더불어 독재당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 고발당으로 당명을 바꿔라. 안보 지켜주는 군인들에게 과연 이 나라를 지키라는 뜻입니까?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해왔던 저질렀던 폐악질들을 대통령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대통령 특활비 80억 원을 마구 만들어 놨다는 것은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정주부가 있는데 남편이 되어서 생활비 하나도 안 주면서 살림 살아라. 돈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살림 살 수 있나? 그러면 집 나가라. 이런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짓입니다. 그리고 29번의 탄핵이라는 것은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 아니라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려는 민주당이 바로 내란 세력입니다. 맞습니다. 이미 문영벨은 헌법재판관으로서 이미 신뢰를 상실했으니까 즉시 사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불리한 재판관 이미선 자신의 여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바로 자신의 친여동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친여동생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데 언니가 되어서 어떻게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데 공정하다고 믿을 사람이 세상에 유치원생만 되어도 그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 염치가 있다면 법적으로도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재판 회피 신청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다면 염치가 없으므로 양심이 없으므로 이런 사람을 우리는 파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파렴치한 헌법재판관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맡겨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 번째, 불리한 재판관 정정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주석이 누구냐 물으니까 본인으로 스스로 주석이 누군지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휴전선 근처에서는 우리 동생들, 조카들, 오빠들이 지금 북한 공산당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목숨 걸고 휴전선에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헌법재판관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주적이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런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재판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 대통령의 심판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번째 불의한 재판관 정계선 역시 문영배 이미성과 더불어서 정계선도 우리법 연구회 소속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정계선의 남편 황필규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국을 선언한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남편은 윤석열 대통령 폐지를 주장하는데 한 집에 살면서 그 아내 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민주당에서 막무가내로 우리 채 대행께 무조건 임명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마흔역은 사회주의 혁명 조직인 인민노련 핵심 멤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마흔역 이런 엉터리 국가간도 이상한 이런 재판관이 과연 우리 대통령을 심판한다는 것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서 직접 민주주의의 그 모습 집회를 통해서 시위를 통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부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이 본인 스스로 이러다가 내가 진짜 의사 오직이 되겠구나 각인시키는 방법이 비결입니다. 맞습니다! 다음 주에 광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30 세대 여러분, 플라톤이 말하기를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별이다. 도선 한차원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민주주의를 끝까지 실현합시다.